더 리치. 백만장자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생각하고 보통 사람은 눈앞의 일만 생각한다.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을 소득 기준으로 구분해 보면 크게 5부류로 나눌 수 있다. 극빈층,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초고소득층이다. 이들은 각각 돈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 먼저 극빈층은 하루하루를 생존하는 데 집중한다. 저소득층은 일주일을 어떻게 버틸지를, 중산층은 한 달을 기준으로 생각한다. 고소득층은 1년을 어떻게 살지를 계획하고 초고소득층은 10년 단위로 삶의 계획을 세운다. 이 5부류의 계층은 3가지 서로 다른 목표를 갖고 있다. 극빈층과 저소득층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생존이다. 중산층은 다음 달 생계비를 걱정하지 않을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며 고소득층과 초고소득층의 목표는 경제적 자유다. 극빈층과 저소득층, 중산층이 생존과 안정적인 삶을 목표로 삼는 이유는 돈에 대한 인식 때문이다. 이들은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누릴 수 있을 만큼의 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그에 반해 고소득층과 초고소득층은 진실을 알고 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풍족하게 누릴 수 있을 정도의 부가 존재한다는 사실 말이다. 수많은 백만장자들의 비밀이 바로 이것이다. 그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돈을 번다. 짜릿한 흥분과 영감을 일깨워주는 생각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놀라울 정도로 마음의 평온함을 잘 유지한다. 정신적으로 궁핍한 사람들은 불평, 불만을 입에 달고 살며 자신이 싫어하는 일에 얽매여 에너지를 낭비한다. 그래서 마음이 피폐한 사람들은 굉장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것이다. 마음의 평온을 바라는가? 그렇다면 정신 건강도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당신이 좋아하는 일에 에너지를 쏟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영감을 얻고 흥미를 갖는 분야에 삶을 집중하라. 생각만으로도 즐거운 일을 하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정신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부유해지는 비법이다. 경제적인 면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면에서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먼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사고방식에는 강력한 힘이 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면 당신도 분명 부자가 될 수 있다. 보통 사람들은 계획한 대로 잘 진행이 되지 않거나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오면 심한 압박감에 쉽게 포기하고 만다. 지금 당장의 안락함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삶이 힘겨울 때 끈기를 발휘하지 못한다. 하지만 백만장자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조금씩 나아간다. 그들은 자신이 세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생각하고 미래를 설계하기 때문에 완전한 경제적 자유를 얻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백만장자는 아이디어를 이야기하고 보통 사람은 남에 대해 말한다. 당신이 하는 말이 곧 당신의 미래다. 나는 당신이 하는 이야기를 단 몇 분만 들어도 당신이 현재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말에는 진심과 생각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당신은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하는가? 당신이 하는 말은 배의 방향키와 같다. 당신이 내뱉는 말은 당신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결정한다. 백만장자는 항상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잡다한 주제나 특히 타인에 대해서는 입에 올리지 않는다.
반면 보통 사람들은 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고 일상에서 벌어지는 잡다한 일들을 자주 대화 주제로 삼는다. 타인의 삶에 쉽게 매료되는 사람은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르고 내면의 불안감이 높은 경향이 있다. 백만장자는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이를 명확하게 깨달을 때 마음의 안정과 성공을 거머쥘 수 있다.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모든 것은 사실 누군가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늘려야 한다.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면 성공한 사람들과 논의하는 것이 좋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다. 성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과 당신의 아이디어를 논의해서는 안 된다. 이들은 당신의 아이디어를 묵살하고 당신의 의욕을 꺾으려고 할 것이다. 백만장자는 다른 백만장자들과 아이디어를 이야기한다. 이들은 절대 편협한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들과 아이디어를 논의하지 않는다. 보통 사람들은 아이디어의 강력한 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도 발전시키지 못한다. 백만장자는 변화를 받아들이고 보통 사람은 변화에 저항한다. 대부분의 사람이 변화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새로운 변화를 감당할 만큼 스스로가 얼마나 강한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이 변화에 저항하는 가장 큰 이유는 두려움이다. 자신감을 키우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면 두려움의 장막에 가려져 있던 변화 속의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 변화는 우리가 새롭게 배워야 할 지식이 무엇인지 일깨워준다. 배울수록 우리는 더욱 강해지고 더 높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자신감이 곧 힘이다. 자신감이 충만해야 다가온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준비도 할 수 있다. 기회가 언제 찾아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보통 사람들은 백만장자에게는 항상 운이 따르고 우연히 적절한 때에 적절한 위치에 있었던 덕분에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운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적절한 순간, 적절한 위치에서 준비된 사람만이 기회를 얻는다. 그렇지 않다면 기회가 눈앞에 있어도 왔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한다. 이처럼 변화를 받아들이는 법부터 깨우쳐야 인생이 제공하는 기회를 적극 취할 수 있다. 미래는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사람들의 몫이다.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변화가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다. 변화의 순간에 그것을 인정하고 빨리 적응할 방법을 찾는 것이 자신감을 높이는 첫걸음이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변화할 것. 이것이 변화의 진정한 목적이다. 인간의 참된 목표는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다. 삶은 우리에게 변화라는 과제를 주어 배우고 성장하도록 만든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 쫓기듯 살아간다. 늘 조금씩 아쉽지만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는 월급과 반복되는 일상을 유지할 수 있음에 만족하며 새로운 도전이나 모험을 하지 않으려 한다.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복되는 삶에서 벗어날 방법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뿐이다. 반복되는 삶에서 벗어날 방법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뿐이다. 당황하지 않기를. 인쇄의 실수가 아니다. 동일한 문장을 2번 적은 것이 맞다. 내친 김에 한 번 더 강조하겠다.
지금 당장 갑갑한 삶에서 벗어날 방법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뿐이다. 위험이 없는 삶은 기회가 없는 삶과 같다. 위험을 감수하라는 말은 아무런 준비 없이 무조건 뛰어들라는 뜻이 아니다. 백만장자는 미리 위험을 계산한다. 여기서 계산한다는 어떤 의미일까? 필요한 지식을 먼저 갖추고 실패의 가능성과 결과를 따져본 후 실행에 옮긴다는 뜻이다.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 최악의 상황을 감당할 수 있고 벌어질 확률이 가장 높은 상황을 통해 목표에 가까이 도달할 수 있다면 마땅히 해야 한다. 그러나 최악의 상황을 감당할 자신이 없고 벌어질 확률이 가장 높은 일이 당신의 목표와 무관하다면 시도해선 안 된다.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순간이 왔을 때 위 3가지 질문을 떠올리길 바란다. 나는 이 질문들을 통해 통찰력을 얻었고 현명한 선택을 내릴 수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이 성공에 가장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모험을 감행하지 않는 이유는 3가지 두려움 때문이다. 바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하지만 두려움의 실체와 원인을 제대로 알고 나면 충만한 자신감과 지식이라는 무기로 두려움을 손쉽게 물리칠 수 있다. 실패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결국 빠르냐 느리냐의 문제일 뿐 결국 누구나 실패를 경험한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실패의 경험은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했음을 알려주고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래서 백만장자는 실패를 통해 배우고 다시 도전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를 경험하는 순간 더 이상 다시 시도해 보려 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다. 전에 한번 해봤는데 다시는 안 할 생각이야. 보통 사람들은 실패를 겪은 후 포기해버리지만 백만장자는 실패를 발판으로 삼아 계속 나아간다. 성공하고 싶다면 실패를 거듭해도 계속 도전해야 한다. 세상 사람들 중 3분의 1은 당신을 좋아할 것이고 3분의 1은 당신을 싫어할 것이며 나머지 3분의 1은 당신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백만장자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만약 남들에게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데 집착한다면 과감하게 도전할 수 없을 것이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고자 할 때는 그만큼 위험이 뒤따른다. 때론 매몰차게 거절을 당하고 주위의 부정적인 시선도 받기 마련이다. 하지만 타인의 부정적인 반응이 두려워 도전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당신이 무엇을 하든 무조건적으로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자. 가장 현명한 방법은 스스로 세운 목표를 위해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것이다. 잃지 않을 생각만 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걸 했어야 했네, 저걸 했어야 했네 라는 말을 달고 산다. 무언가를 했어야 했다와 무언가를 했다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 백만장자는 무엇을 했다고 말하기 위해 잃을 것을 각오하고 도전해서 결과를 얻는다. 하지만 무언가를 했어야 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백만장자가 이룬 결과만을 보고 자신이 얻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할 뿐이다. 위험을 감수할 때 돈을 잃을 수도 있지만 그 현실마저 받아들이고 계속 밀고 나아가야 한다. 실패가 성공의 과정이듯 잃는 것 또한 이기기 위한
과정이다. 한 설문조사 기관에서 90세 이상 노인들에게 다시 한번 살아볼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라고 질문했다.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은 3가지였다. 과연 어떤 대답이 나왔을까? 그 중 하나는 더욱 많은 모험을 해보고 싶다였다고 한다. 이 답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했는가?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면 했던 일보다 하지 못한 일에 대한 후회가 남기 마련이다. 위험을 감수하고 좀 더 모험을 해본다면 훗날 뼈저린 후회를 하지 않을 것이다. 죽음을 앞두고서야 그때 해볼 걸 할 일을 만들지 않길 바란다. 믿음을 갖고 두려움을 이겨내 기꺼이 도전해보라. 성공한 사람의 집을 소개한 잡지나 기사를 보면 공통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다. 그들의 집에는 잘 꾸며진 큰 서재가 있다는 것이다. 백만장자는 왜 서재를 채우고 꾸미는데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일까? 내가 아는 대부분의 백만장자들은 책을 일주일에 한 권씩 읽는다. 그들은 좋은 책을 발견하거나 도움이 되었던 오디오북이 있으면 서로 추천해준다. 내 친구 중 한 명은 성공학을 배우는데 $500,000나 썼다. 나도 성공에 대해 배우고 연구하는데 $100,000를 들였다. 이 말에 당신은 그렇게 큰 돈을 들여야만 배울 수 있느냐고 반문하거나 돈 버는 법을 배우기 위해 그 정도로 지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내 친구들도 나도 이렇게 큰 돈을 한 번에 쓴 것은 아니다. 점차 수입을 늘려가며 지식에 대한 투자를 계속한 것뿐이다. 소득의 일정 부분을 경제 공부에 투자하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 없다. 경제 공부에 투자할수록 수입 또한 늘어난다. 백만장자와 보통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백만장자는 자신이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에 주력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에게 영감을 주는 주제에 대해 배움을 멈추지 않는다.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더 많은 것을 바라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삶의 기준이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있고 때론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 한 계속 그렇게 갈망하기만 하며 살 가능성이 높다. 백만장자는 자신이 무엇을 가장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 돈을 버는 방법만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충만한 삶에 이르는 방법 또한 배워야 한다. 돈이 풍족하다면 좋은 점이 많지만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할 때 더욱 큰 기쁨이 찾아오고 이 2가지를 모두 이룰 때 삶은 한결 행복해진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하며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배워야 한다. 한 영성 지도자는 한 가지 시험을 통해 당신이 돈을 소유하고 있는지 반대로 돈이 당신을 통제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고 했다. 바로 내 것을 타인에게 내어주는 것이다. 기꺼이 그럴 수 있다면 당신이 돈을 소유하고 통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그럴 수 없다면 돈이 당신을 소유한 것에 가깝다. 대부분의 백만장자는 뿌린 대로 거둔다는 신념을 지니고 산다. 이들은 돈을 씨앗으로 여긴다. 백만장자는 타인에게 무언가를 베풀 때 자신이 더 큰 복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들은 그저 잘 베풀 뿐 아니라 타인의 베품도 잘 받아들인다. 그간 베풀어온 만큼 자신도
타인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여긴다. 내 경험에 비춰보면 사람들은 남들에게서 무언가를 받는 것을 상당히 어려워한다. 아마도 스스로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고 여기는 것 같다. 베풀어 본 적이 없으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 여러 개의 수입원을 확보하는 비결은 바로 수동적 소득. 임대, 이자, 배당 등 능동적인 경제활동 없이 창출되는 소득의 종류로 흔히 불로소득이라 부른다. 이 소득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수동적이란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관리와 운영에 시간과 수고를 최대한 적게 들인다는 의미다. 백만장자는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사업을 더 잘 운영해줄 팀을 꾸리는데 타고난 감각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입원을 다양하게 늘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든지 자신이 직접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모든 것을 자신의 손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 경제적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다. 그뿐 아니라 당신 외에 다른 사람이 내 일을 대신할 수 없다는 믿음은 상당히 교만한 발상이다. 열심히가 아니라 영리하게 일하라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순자산에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영리하게 일하는 것이다. 월급을 받기 위해 일하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것에 가깝다. 백만장자가 경제적 자유를 얻은 이유는 순자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다. 어느 수준까지 자산을 쌓은 후에는 언제든 하고 싶은 일을 할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보통 사람들은 매일 반복되는 삶에 갇혀 산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각종 고지서를 처리하고 눈을 뜨면 또 출근하고. 백만장자는 다르다. 아침에 눈을 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자신이 지지하는 단체나 그룹에 기부하고 멋진 곳으로 여행을 떠나고 자산을 늘릴 수 있는 투자처를 끊임없이 찾는다. 월급을 받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 위험하고 그다지 현명하지 않다고 말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월급이 늘어나면 내야 할 세금도 늘어난다. 둘째, 월급이 높아질수록 타인의 손에 자신의 삶을 맡기는 비중도 커진다. 백만장자는 자신의 재정 상황을 직접 통제한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재정을 타인의 손에 맡긴다. 월급을 받으며 일할 때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정하는 것은 정부다. 백만장자는 언제 얼마의 세금을 낼지 직접 결정할 수 있다. 직장인은 회사에 언제 정리해고의 바람이 불지 예측할 수 없다. 당신이 다음 달에도 회사에 다니게 될지는 전적으로 고용주에게 달렸다. 경제력이 타인의 의중에 달려있는 만큼 한순간에 소득이 끊길 위험에 항시 노출되어 있다. 백만장자에게는 한 가지 놀라운 지혜가 있다. 보통 사람들은 수입을 빚을 갚는 데 쓰지만 백만장자는 수입을 자산에 투자한다. 수동적 소득을 창출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바로 부를 축적하는 방법이다. 백만장자에게 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수동적 소득을 발생시킨다는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길 바란다. 또한 수동적이란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아주 약간의 관리만으로도 소득이 발생한다는 개념이라는 것도 반드시 기억하길 바란다. 1인 기업, 부동산, 주식 모두 나름의 위험이 있다. 그러나 관련 지식이 늘어날수록 위험 또한 크게 낮아진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위험이 곧 기회이고
지식은 당신의 앞날을 밝혀줄 빛이다. 보통 사람들에게 재정적 안정이란 저축을 의미한다. 하지만 백만장자의 생각은 다르다. 백만장자는 돈을 저축하지 않는다. 다만 꾸준히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여러 마리 갖고 있을 뿐이다. 백만장자에게는 순자산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이며 순자산에서 발생한 수동적 소득이 바로 황금알이다. 돈을 모아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급할 때마다 모아둔 돈을 허물어 쓴다는 것이다. 백만장자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건강한지 항상 살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자산을 살필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수동적 소득을 내는 자산을 통해 순자산을 늘리려 노력한다면 완벽한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순간이 찾아올 것이다. 백만장자와 보통 사람의 첫 번째 차이는 언뜻 보면 그리 중요하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차이다. 스스로 잠재력을 일깨우는 질문을 하기 시작할 때 당신의 삶은 새로운 의미를 얻고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다. 이는 널리 알려진 진리이자 성경 속 문구인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다 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당신이 구한다면 반드시 답을 찾게 될 터이니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물어야 한다. 큰 뜻을 지닌 질문일수록 좋다. 명심할 것은 자신의 현재 상황을 뛰어넘는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공을 위해 필요한 해답은 당신이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 속에서 찾을 수 있다. 잠재력을 키우는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묻는 것이고, 잠재력을 꺾는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없는가에 집중하는 것이다. 또한 어떤 일에 대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지 자문하는 것도 잠재력을 저해하는 질문이다.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질문은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지만 잠재력을 떨어뜨리는 질문은 우리의 기분을 상하게 한다. 따라서 잠재력을 높이는 질문을 통해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백만장자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데 뛰어나다. 습관적으로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시키는 질문을 하며 감정 조절법을 터득한 덕분이다. 자신의 잠재력을 깨우고 성장하는 방향으로 질문을 전환하는 습관을 들이면 내적으로 더욱 강하고 평온해질 수 있다. 이런 질문은 당신이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도록 돕는다.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펼치지 못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아마도 스스로에게 잘못된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어떤 질문을 하느냐가 큰 차이를 불러온다. 백만장자는 자신을 부자로 만드는 질문을 하고 보통 사람은 삶을 빈곤하게 만드는 질문을 한다. 백만장자는 자기 자신에게 묻는 질문을 의도적으로 수정한다. 이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통제한다. 더 큰 성공을 성취하도록 자신의 사고방식을 끊임없이 훈련하는 것이다. 명확함에는 강력한 힘이 있다. 백만장자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 거기에 자신이 왜 그것을 원하는지도 알고 있다. 무엇을 왜 원하는지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얻는 방법도 찾을 수 있다. 보통 사람들이 백만장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가슴 떨리는 무엇도 잠재력을 발휘할 만한 이유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